경제 대책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럼 먼저 묻죠. 자, 총리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위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주장합니다. 12월에 임시회의 소집해서 기준금리 내리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준 모레 정책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추가 인하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지금 저희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경제 지표 움직임을 보고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 1.9%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2.0보다 좀 낮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은 내년 성장률 하는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적극적인 세출 확대, 추경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장률에 좀 기여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짧게 좀 하십시오. 예. 예, 우선 지금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한 마이너스 0.06% 정도 영향을 0.06%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 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레 이제 한국은행이 또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전망 보고서 공개하잖아요. 네. 2%보다 더 낮아지는 겁니까? 모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얘기할 수 없습니까? 발표 전이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 네. 계엄회의 직후에 뭐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어떤 내용 말했는지 신문마다 일주일 지나서 반대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 기회 많았습니다. 눈치 보고 살궁리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 위기가 그러니까 시장하고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시인도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어떤 행보 자체가 당신은 대외신이니까 경제팀의 메시지를 분산시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대외적으로 자, 언급을 계엄 삼가했습니다. 담화문에 야당의 예산 폭거를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동의합니까? 어떤 담화문? 계엄 담화문에. 담화문에 그 제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담화문에 언급된 예산 감액 내용 중에서 다수 사업들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감액했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최종 협상 단계의 쟁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대통령께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전에? 일단은 뭐 보고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까? 네, 왜냐면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 드리지는 않고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데 왜 보고를 했는데 그런 담화문에 그런 거짓 주장을 버젓이 싫습니까? 그다음에 부총리 소관 예산인 여러 가지 이 예산들을 계엄 선포 담화문에 잘못 담았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 계엄 선포할 때도 직후에도 지금까지도. 제가 그 계엄 선포 내용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FOA 개최 지상은 확실히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네, 그건 뭐 당연히 제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줬다는 종이 예비비 등 확보 하라는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 그건 기억났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참 뒤에 제가 한참 이후에 기억했다는데 네, 하여튼 한참 뒤에 보게 됐습니다. 기억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기재부 자체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이미 그런 계엄의 지상은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가 얘기를 하고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진짜 윤석열이 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보다 계엄군의 돈줄 챙기는데 정말 치열하고 추잡하고 졸렬한 모습을 보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자, 계엄 선언 전에 그 대통령 오판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저는 경제수장으로 있었다. 경제 문제 관련해서나 예산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엄 선포 이후에도 FO 등을 통해서 또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방첩사의 군인들 또 여기에 국회에 출동한 그 군인들은 명령 거부하다가 폭행당하고 이렇게 계엄 실행을 늦췄고 이랬잖아요. 오히려 그런 저항의 강도가 부총리보다 더 셌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의를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는 그날 F4회의에서 제가 사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핑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뒤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나름대로 공직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직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제가 하면은 전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가 그때 마지막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불참하셨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직무유기고 부작위의 제 아닙니까? 아무리 사이의 뜻을 속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상한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 있어요. 빨리 그 국무회의 가서 1초라도 빨리 정성수를 채워가지고 계엄 해제시키는 일이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2시 6분에 받았습니다. 정확히. 근데 그 사후에 2시 30분쯤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저한테 준 문자는 국무회의 소집 해제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직도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회의나 어떤 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외 저희가 그 다음날 시장이 있고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차는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몇 시에 해제 요구가 1시 좀 넘어섭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그런 초등학생들도 그 해제 절차에 국무회의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럼 당연히 국무회의 요구가 있으면 내일끔 달려가야죠. 그래서 빨리 해제 요구에 국민을 위해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죠. 그걸 그렇게 핑계대십니까? 핑계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은 밖에서 시장을 챙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장 얘기 그만하세요.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죠. 예,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